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에 하는데 어떤 과목을 하든지 제일 처음에는 이게 사탐 과목 하는 공부 순서 잡을 때 제일 처음에 요점 정리부터 해요. 왜 그러냐면 흐름이나 틀이 돼야 내가 어디서 틀리지, 어느 단원에서 틀리지, 그럼 어느 단원이 약점이구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려면 흐름이나 틀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흐름이나 틀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흐름이나 틀에다 또 정리를 하고, 다른 책으로 해서 공부를 했을 때 요 책에서 꼭 써놓으면 되는 거는 흐름이나 틀에다 또 정리를 하면 계속 누적해서 모이거든요. 모이다 보면 내가 동화주의에서 틀린다. 그럼 동화주의를 새롭게 테마처럼 이 흐름이나 틀을 넘어서 재구성하면서 동화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틀린 거 싸그리.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야 2등급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문제 푸는 것만으로도 책 하는 거는 이게 3등급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걸 정리를 한 다음에 풀어봤는데 진짜 안 틀려야 1등급이거든요. 실수의 영역이. 자, 문화의 윤리 보면 문화? 이게 문화를 정신문화하고 물질문명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네. 근데 인류니까, 생활과 윤리니까 이 문화는 문화 생활이고 윤리고 이렇게 잡은 거네요. 생활과 윤리 제목이.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문화를 봤을 때 첫 번째가 미적 가치, 미적, 종교적, 그 다음에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의식주, 그 다음에 다문화, 요즘 문제가 되는 다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문화 자체가 정신문화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예술과 윤리면 도덕주의, 도덕은 이렇게 윤리와 관련된 거고, 그쵸? 네. 도덕은 그냥 뭐냐, 도덕 안에 법이 있다. 법과 도덕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마땅히 해야 될 당위까지. 이 당위를 하면 이게 문과적인 것이 되고, 자연법칙, 피어니 하면 자연법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대비되는 도덕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이시고, 그 다음에 신미주의는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아름다운 마음, 뭐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미학,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예술이냐, 외설이냐, 라고 했을 때, 창작 목적이 순수예술이냐, 대중예술이냐, 순수냐, 아니면 이걸 창작했을 때 뭘 위해서 했느냐, 순수와 대중예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설의 정도가 시대 문화에 따라 또 다르니까 성적 표현의 정도, 이게 뭐라고요? 감상자 반응이 독자의 반응이니까 시대마다 다르다. 시대에서 이건 예술로 안 느낀다, 이건 외설로 느낀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표현 자체가. 자, 예술은 순수예술인데 이게 상업화가 예술도 팔려요, 순수하게. 근데 진짜 대가 아니면 쉽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좀 깊이가 있고 오랫동안 공용되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걸 명작이라고 느끼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그 시대의 순간의 쾌락이나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근데 이걸 상업적인 가치 만자만 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술 및 도덕성의 수준이 이 상업화하는데 예술성 없는 건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예요.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51%가 예술성이라고 예술작품인 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 목적이나 가치나, 그러니까 이 도덕성의 영향 정도, 시대가 바라보는 수준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예술이 아니었는데 지나서 예술로 판명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흐름상으로. 자, 종교는 종교, 과학의 성과 수용, 종교의 영역 인정.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교부 철학 시대에, 교부 철학 신부들이 중세 시대에 보면, 네. 그죠? 종교적인 거를 하면서 수도원에서 과학을 연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종교에 위배가 안 되는 과학은 받아들였는데, 이 종교를 담보로 하지 않는, 종교랑 쪼그랑 어긋났다고 마녀 재판을 했잖아요. 마녀. 그래서 마녀는 뭐라고요? 연금술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어떤 상황인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해, 종교적으로. 네. 과학의 현상인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마녀로 치부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종교와 과학이 서로 영역을 서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과학은 인정해라 라고 나왔고 종교도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애매하죠, 말투가. 종교도 과학을 인정해야 되고 과학도 종교를 수용할 수는 없잖아. 근데 네. 그러니까 과학의 한계 때문에 종교적 아니면 설명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똑똑한 과학자들 경우에 과학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근데 문제는 종교 간의 갈등이죠. 근데 타인을 배척해버리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니까 줄이자는 거고, 네. 종교의 자유는 실제적으로 어떤 나라는 국교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네. 뭐 적극적인 대화, 종교 간에 대화하고 협력해라. 그러면 종교적인 확실히 벗어날 때는 이게 불가능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약고처럼 종교라는 거는 이 종교하고 정치하고 연결되는 어마어마할 때 이제 해결불능의 상태가 일어나기도 하죠. 네. 그거를 점점 인류의 보편적인 그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점점 좁히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거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종교윤리하고 세속윤리가 다를 수 있는 거는 이게 불교에서도 세속 5개가 있죠. 네. 세속 5개는 원광법사가 해줬지만 세속 사람들이 지키면 되는 원리예요. 네. 근데 이 종교에서 스님들이 지키는 원리는 훨씬 더 많고 완고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편적인 윤리에서 이렇게 보세요. 종교적인 윤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넓게 해석해서 이렇게 되면 세속의 윤리가 될 수도 있죠. 종교 윤리가 더 진할 수도 있고 종교 원리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을 할 수 있고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종교나 세속 윤리, 세속의 윤리들이 갈등이 발생을 하는 것은 이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사람만 신뢰하는 게 있다고. 헌혈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집총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 경우에 세속 윤리가 갈등이 되는 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계속 보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조금 지금 있잖아요. 그럼 뭐 보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게 더 좋냐 하고 판결을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편적 인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뭐 의식주로 보면 이게 동네마다 옷이 다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그 기후마다 주택도 다르죠. 네. 다 다른데 어쨌든 유행이 있고 그죠? 명품도 있고 이거 요것 중에서 다 하지 않고 몇 개만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의, 식, 주 이렇게 세 개를 나눈 건데 옷에서 유행과 명품이 있죠. 개성 표현이 있고 개인의 자유를 표현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유행에 완전히 따라가면 개성을 몰입해서 깨버리니까 개성이 없어진다는 거고 사회에 너무 똑같이 김밥 패션 해가지고 요즘 애들 롱패딩에서 김밥 패션 문제나 아마 이런 거 나오는 거죠. 네. 음식 문화는 식품의 안전 기준하고 환경 뭐 많이 먹으면 많이 버리는 거고 그러면 동물 고통 증가 먹어서 죽는다 이런 책 있잖아요. 그죠? 뭐라면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옥수수 같은 거를 고기를 줘 소를. 네. 근데 그 옥수수를 전 세계에 뿌리면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근데 그거를 고기를 먹으려고 주니까 동물 사육하는 것도 교통도 증가하고 사람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맞아. 그게 지구촌 음식의 불평등이래. 주거문화로 보면 공동주택은 폐쇄적 공동주택. 그냥 아파트 하는데 여기하고 여기 그죠? 앞집 잘 몰라요. 인사 안 하고. 집의 경제적 가치만 이게 아파트 값이 얼마나 중요하지 이걸 살고 영위하고 집안 공간이 뭔지 근데 이 기능도 높은 데가 집값이 비싸죠. 네. 경제적인 거 가치만 중시해서 문제지 경제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지. 네. 그런데 옛날에는 소유의 개념에서 지금은 주거의 개념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대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생긴 현상이죠. 됐나요? 네. 자, 다문화
이게 동화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니네가 이 다문의 니네가 우리 문화를 배워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걸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로 다 녹여갖고 통합시킬 걸 테니까 니네가 전부 다 우리 거 배우고 우리 거 따라라. 그러니까 역동성 저해고 침해예요. 그 동화주의는 한계주의예요. 하나주의. 하나로 통합시키는. 네. 이 다문화는 여러 개 있으니까 샐러드처럼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섞이고 소스만 하면 된다. 소스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 소스요? 소스만 뿌려줘가지고 샐러드에다가 먹으면 비슷한 맛 나잖아. 한국 소스 이렇게. 이게 고추장이라고 그러지 사람들은. 샐러드 볼은 그거 아니에요? 뭐? 그 이 문화랑 이 문화랑 같이 공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존하니까 이 야채랑 이 야채랑 이 야채 넣고 스르륵 샐러드 위에다가 뭐라고 소스만 싹 뿌리면 먹어. 그러면 한나라잖아. 한 음식이고. 그 각각의 맛이 살아나야지 샐러드는 야채의. 네. 그러니까 살통합 소스지 이렇게 합쳐진 건 아니잖아. 네, 공존이죠. 대신에 인권은 어느 정도 너 그래 살아남아 그러는 거고 막 그러니까 다이나믹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주의지. 네. 이게 다문화 내가 하는데 이래서 다문화에 온 분들 한국어만 가르치지 이 다문화에 온 분들 이거를 배우는 게 없어. 우리나라는 너무. 그래서 다문화 온 분들이 이걸 배우면 누군가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고 전달하고 알려줄 수 있는 걸 돼야 이게 문화가 이렇게 커지는데. 그런 건 있지 않아요? 그 뭐지? 학부모 다문화 수업 하면은 막 다문화 너무 생생내기라는 거지. 진짜로 배워야지. 진짜로 배워야지. 연구하고. 한국에 적응하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사람들 걸 우리 문화로 수용하면서 우리 문화에도 그걸 더 늘릴 생각은 덜 한다고. 일방적이야, 조금, 다문화가. 현재는 그렇다고, 내가 볼 때.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이제 하나씩 보면, 이런 거 볼 때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밑으로 이렇게 봐주는 거야, 시험 볼 때도. 자, 볼까요? 도덕주의니까, 도덕을 기준으로,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참여 기르고 도덕교육 제공하니까 참여해서 도덕을 배우래. 네. 그러면 플라톤이래. 왜 이 사람은 이상주의자잖아. 네. 철학자면서 철학자가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도덕이 짱이야.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예술 기술이잖아. 어떻게 보면 네? 기술이잖아. 예술은 기술이고 기술자가 해도 되고 철학자가 보면 예술성이 중에 철학이 중요해. 철학이 중요하니까 철학을 따르라고. 네. 플라톤은. 그러니까 철학을 따르라고 하니까 예술성이 조금 침해되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다 연결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 아름다움이면 돼. 아름다움은 되는데. 이게 같은 게 아니니까 나누어. 아름다움은 돼. 예술, 아름다우면 돼. 와일드하게 아름다우면 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예술이, 근데 예술이 아름다우면 돼? 사회적인 영향이 돼가지고 완전히 도덕성을 저하시키면 어떡해? 이런 비판만 하나만 받는 거지. 네. 됐어요? 네. 이거는 도덕제일주의고, 이걸 말하고요. 아름다움 제일주의는. 신미주의. 도덕 중심주의고. 자, 예에서 예의,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네. 도덕을 예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예에서 사람이 근본을 만들고, 음악으로, 조화로 완성된다. 음악을 조화로 봐. 이 악이 음악의 악이에요? 음악이라고 보고, 조화로 보면 돼. 예와 예 할 때. 네. 됐어요? 인간은 칠정이 있어. 칠정. 희노애락 오욕. 뭐라고요? 희노애락 오용. 애구욕. 되고 애고욕, 애오욕, 애구욕. 이 칠정이 되게 여러 명인데. 애오욕. 칠정 감정이요. 이게 요거만 따로 정리된 거 한번 또 보여줄게. 왜냐면 이 정약용의 칠정도 있고 다른 사람의 칠정도 있고 이게 조금씩 불교의 칠정도 있고 조금씩 달라가지고 명확하게 외워야 되니까 앞에서 어쨌든 감정.
네. 감정이 있어서 이 감정은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고르지 못해. 음악이잖아, 음악. 네. 요게 악, 그치? 요게 악이에요? 음악. 한자가. 네. 마음을 평온하게, 조화, 균형. 됐어요? 네. 얘는 뭐예요? 미는 도덕성,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상징이다. 이거 칸트 철학자지. 네. 그러니까 도덕성이야. 도덕성이 뭔가만 생각하는 거야. 음. 자, 그러니까 얘는 철학자니까 뭐가 도덕성이 중심이고, 얘는 철학자니까 뭐라고? 마음의 평온이 중심이야. 이게 마음을 고르는 거야. 네. 얘 공자도 뭐라고? 도덕이잖아. 얘는 도덕에서 시작해서 도덕으로 끝나네. 그죠? 네. 근데 악은 예술일 수도 있어. 이게 예술이지. 네. 얘는 이 음이 예술이지. 네. 얘는 미가 예술이지. 네. 됐어요? 네. 예술과 외설의 구분. 예술은 아름답고 즐겁고 교훈을 제공하고 주제를 드러내는데 카타르시스, 감정의 정화예요. 국어일 수도 있어요. 감동을 하면 감동을 하면 마음이 감정이 깨끗해진다. 카타르시스, 감정이 정화되고 체험됐다라는 거지. 네. 아름다움, 즐거움, 교훈을 체험했다. 됐어요? 요거는 자극하고 도벌해서 돈 벌었다. 적나라하게 자극하고 도발해서 돈 벌었다. 그래서 수치스럽고 불쾌하다. 끝. 네. 이렇게 옆으로 읽는 거는 네가 읽잖아. 네. 근데 나는 이렇게 세로로 읽어주는 거야. 너 세로로 읽냐? 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데 이렇게 주로 읽지? 두 개 비교하면서 이렇게. 네. 예술의 대중화, 지나친 상화. 이거 예술의 대중화는 이건 좋은 거네? 네. 이거는 상업화니까 언당한 거네? 네. 근데 상업화가 나쁘다는 건 말이 안 돼, 실질적으로. 여기 만자가 들어가서 나쁜 거고, 저하가 들어가서 나쁜지, 상업화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그래서 지나침만 나쁜 거예요. 이거는 대중이 예술을 향유하고, 예술 작품을 상품성을 평가를 하고 거래한다? 고고갱 글이 팔린다는 거죠. 근데, 요 고고갱 그림이 몇 천억이라는 건 이해는 못하더라도, 명작을 만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 그런 경험 해봤냐? 감상할 때? 명작을 만나요? 그림을 봤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막. 그렇게까진 모르겠는데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그거 봤는데 다르구나. 그러니까 막 이 다리에 힘이 쪽 받아서 주저앉은 적도 있어요,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딱 봤는데 빨려 들어가서 나 진짜 저거 돈만 있으면 나는 무조건 저거 사고 싶다가 막 하는 그런 게 명작들. 느낌이 막 이 광기 에너지가 어마무시해. 명작들이. 인간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명작들. 종교와 과학의 갈등. 아까 아는 것처럼 종교는 뭐랄까? 성스러운 체험, 이렇게 성이 종교고. 네. 믿음, 이게 종교고. 초자연. 자연을 넘어선 거예요. 자연은 과학이야. 네. 초자연. 성스러움하고 초월성 단어가 이렇게. 초자연적이야. 과학을 넘었으니까 거부야. 과학은 객관적, 증거, 진리라고 해, 여기도 진리지만, 여기 진리지만, 여기도 진리야. 네. 그러니까 합리적이는 이성의 합치를, 이성. 그렇다고 종교가 비이성적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이성과 감성이 둘 다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요거는 감성의 영역이 좀 적은 것 같고. 맞아요. 과학적 지식 강조야. 종교적 진리 무시 아니라는 거.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 과학자면 과학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서 인간이 너무 보잘것 없는 거야. 우주에 갔더니 먼지 같고. 그러니까 신에 귀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서로 영역을 인정하고 인간의 삶은 종교와 과학 두 가지로 모두 요구된다. 근데 나는 종교가 여러 가지 하려고 진짜 많이 네? 연구를 했는데 못 찾았네. 종교를 연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당에 있는 책 다 보고, 법당에 있는 책 다 보고, 교회에 있는 책 다 보고, 이렇게 한 3년간 한 5,000권? 3,000권? 3,000권 정도 종교소설 읽었는데 종교 못 가졌네. 그래요?
그럼 교회에 있는 서적 읽어봤으면 성경도 읽어봤어요? 아,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 신부님하고 1대1로 10시간 이상 대화도 10번? 20번 정도 했나? 10시간 이상을. 10시간 말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무 머리로 생각한다고.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지능이 너무 발달했나? 이 뇌로만 판단,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막 논리적으로만 따져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이비 빠지기 쉽다고 조심하라고 막 사람들이. 음식 문화와 윤리, 식품 안전성, 환경오염, 동물에 대한 비윤리, 알겠지? 먹어서 죽는다, 그치? 네. 처우, 지구통 음식 불평등, 알겠지? 옥수수 다 먹어서 굶어 죽는 애 생긴다고. 네. 음식이 타인, 공동체, 생태가 밀접한 관계 당연히 있고, 개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음식 문화 형성해야지 남기거나 버리거나 뭐 하거나 과소비하거나 식량 정의지 그게. 근데 쉽지는 않지. 내 거 공짜로 주기는. 네. 그쵸. 근데 노력하면 되는데 인간이 뭐라고. 참. 종교 간의 갈등. 이건 심각해갖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배타적 태도 있어. 종교가 확실해. 종교관이 확실해질수록 다른 건 다 아니야. 이걸 뭐라고? 요 안에 꽉 얽매여. 이걸 구속된다 그래. 나쁠 것 같지? 구속을 하면 무한 자유가 생겨. 종교에서 신을 믿잖아? 네. 믿습니다 하는 순간 무한 자유가 생겨. 왜요? 신이 모두 용서하고 신이 포용해주고 내가 보잘것없는 걸 알기 때문에 신에 따라서 행동을 해. 그렇지 않은데. 더 믿으면 무한 자유 생겨. 그래요? 어. 그냥 근데 이게 종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구속으로부터 차이가. 이게 너무 심하면 사이비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이비는 돈을 강요하거나 이상하게 강요를 하거나 논리적으로 현대 사회랑 안 맞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기독교적으로 종교생활 신실하게 하는 사람 얼굴 되게 밝어. 맞아요. 안 흔들리는 사람들. 자, 무지, 알지 못하는 거, 편견, 치우칠 견해 이런 게 있는데 특정 종교 믿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걸 믿어. 그러면 이 집단과 이 집단의 가치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 이게 너무 튼튼해서. 그러니까 이 종교가 다른 종교를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교리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충돌해. 종교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륜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종교적 권한, 종교적이 했을 때 이 인간 이건 다 하고 요거만 믿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도 발생해. 일부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지. 종교 안에서는 이것만 믿어야 유일하니까. 이거 안 믿으면 다 잘못된 선택이니까. 근데 어떤 종교는 다 믿는 종교도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 그게 하나의 선택. 이것저것 교리를 짜집기 하기도 하고. 어쨌든 종교에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있는데 모태신앙들 되면 뭐 할 수 없이 이거 다 믿어. 근데 나중에 어른 돼서 다시 세뇌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안 보면.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어. 신앙이었는데도. 세뇌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모태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 나 같은 사람은 종교 없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동화라고. 동화. 아이동의 이야기와 동화책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이가 내 종교라고. 나는 애들만 보고 교육만 한다고 그러거든. 내 종교는 아이야. 아이를 똑바로 키우는, 공부하는데 덜 괴롭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야. 종교 간에 극적인 대립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대화는 어느 정도 돼. 그러니까 종교 협의체 같은 거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협력체 활성화돼야 되는데 안 돼. 기본 논리에서. 왜? 나 위의 신은 다 거짓일 것이야. 이렇게 교리를 만들잖아. 그럼 거짓하고 타협할 수가 없잖아. 타협은 안 해도 대립만 안 하면 되지 않아요? 협력이 안 된다고. 거짓하고 협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협력을 꼭 해야 하는 건가?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래, 니네는 너네는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 그러면 이게 이제 단절이고, 그러면 얘가 어려울 때 협력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얘네 어려울 때 협력 안 하게 되고, 무슨 얘기했으면 대립되는. 그러면 협력 안 하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나에 다 맞춰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가? 그래서 결혼할 때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종교 되게 많이 따져. 맞아요. 굉장히 제약돼.
주거문화. 주거는 살주자, 거할 것자. 삶의 기본 터전이며 중심인데,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의 유대감과 소속감, 무슨 대전시 사람, 뭐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 폐쇄성으로 따로따로 혼자 살고, 그러니까 이웃, 옛날에 길거리를 해서 단층주택으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삶의 질 저하된 거야, 사실은. 이웃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 다 없어졌어. 싹 없어졌어. 경제적 가치만 커지고. 집은 사는 곳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유욕이 강해진 거지. 그러니까 집을 보고 사는 행동에 따라서 웰빙이 되고, 그 도시의 문화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투기를 하는 거야. 투자. 모험적으로 투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주거문화 윤리적으로 보면 본질적 가치는 그냥 사는 거야, 지네는. 그럼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야. 근데 이제 어쨌든 주거권 보장을 해야 되는데, 살수록 해야 되는데, 뭐 원룸에 살고, 여기 고시원 가잖아? 요 평수 요만큼 사잖아. 네. 그럼 타워팰리스 이만한 거라 이걸 늘리잖아. 이게 만약 10만원이면, 요 타워팰리스 요 가격으로 치면, 요걸 늘리잖아, 이렇게. 네. 5개 하면, 이거는 50만원 가야 될 것 같지? 이건 타워팰리스는 30만원이고, 여기는 10만원이요. 30만 원밖에 안 해요? 더. 그 고시원을 타워팰리스 크기로 늘리면, 훨씬 더 비싸게 산대. 그렇게. 이거 저번에 이제 기사에서 본 거야. 진짜 엄청나게 이게 큰 집은 더 잘 사는 것 같지? 네. 이게 더 싸대, 월세가. 이 고시원 이 좁은 방에서 비싼 값 주고 하는 거. 종교윤리, 세속윤리. 이것도 구분하면 굉장히 문제야. 논술, 이거 왜 쭉 하면 너 논술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종교윤리, 초월이지. 이거 넘는 세계야. 이거 궁극 끝판 목적. 궁극, 끝이야, 끝. 네. 그러면 그런 끝의 존재야. 우리는 과정을 사는데.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교리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그 끝이야. 이거 이상은 없어. 그치? 네. 그런데 세속윤리는 이성, 양심, 상식 이렇게 일반적인 거잖아. 그럼 이게 사람의 논리요. 이거는 뭐야? 신의 논리요. 신의 말씀인데 어떻게 거부해? 현실 세계, 현실의 논리요. 그냥. 네.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그냥 사람끼리, 그냥 인간의 권리, 인권 정도면 좋다. 인간의 권리,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끼리 지키는 권리. 그러니까 종교적인 중립이야 이거는. 좀 포괄적이겠네요. 세속윤리는 좀 포괄적이겠네요. 그럼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야. 이게 겹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것도 도덕성인데 이게 종교적 윤리인데, 야, 요게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세계인데 이게 도덕이야?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에? 봐, 이런 거야. 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일반 상식, 이성, 양심이 있어. 이렇게 해. 이걸 조리도리라고 그래, 법에서. 법과 정치에서. 조리. 이해돼? 이건 법은. 법. 이건 뭐라고? 도덕. 이게 상식이야, 상식. 그 도덕을 안으로 치기도 하고, 네. 조리도리를 요 안으로 넣기도 하고. 근데 이건 굉장히 넓은 거고, 이건 굉장히 궁극적인, 명확한 거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명확한 거하고, 요거하고, 여기 있는 거랑 충돌하면, 이 명확한 걸, 종교를 귀의하면,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활인이냐, 종교인이냐, 굉장히, 난 종교인이다, 그러면 생활, 다 하면, 그게 이제 사이비 되고, 집단 논리 되고, 막 그러는 거지. 무서운 거야. 세속 윤리에 의해 종교가 비판받아. 니네는 왜 그러냐고. 또 종교에 의해서 세속 윤리 배척되면서 아니 저런 걸 왜 저렇게 하냐고. 저거 세속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래. 이 신의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하면 충돌 반드시 일어나잖아.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을 자꾸 인식시켜서 해야 되는데 안 맞다니까. 시대 상황에서도 다르고 종교에서 이게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 세속윤리와 엄청나게 다른, 많이 충돌되는. 종교에 따라서. 네. 그러면 그 종교를 사이비라고 치탄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철저해. 이거 신의 논리니까. 이 관계를 모색하는 걸 일찍 가르쳐야 되는데 못 건드려. 왜? 종교 때문에 못 건드려. 난리가 나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야. 그래서. 네.
자, 윤리적 소비, 뭐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착한 소비라고 그러죠. 윤리가 인류의 보편. 왜? 인권으로 봐서 이 소비하는 걸 만드는 생산자가 보니까 생산자가 이거를 어떤 노동력을 수탈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주인된 권리를, 소비 주권을 가지고 이 생산자를 응장하자. 이거를 소비하지 말자 하는 게 인류의 인권을 위한 착한 소비, 녹색 소비. 자, 환경을 얘들이 보호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소비하지 말자. 이 회사는. 이게 이 생산자 어떤 거 하냐면 환경 오염시키는, 도덕적이지 않은, 그 다음에 뭐라고? 동물 막 학살하는, 또 뭐라고? 제3세계 어린이들 노동력 착취하는 이런 거. 그래서 불매운동에 안 판다 그러고, 이거 고려 안 한다고. 그게 뭐라고? 공정무역이요. 별거 아니야. 착한 소비. 이게 공정무역. 공정한 무역. 네. 이게 친환경 표시하고 재활용 사용 표시, 이걸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면서도 나 환경을 소비하면 오염이 되지. 오염하는 이런 찜찜함 없애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동체 소비를 이런 식으로 유비하면 지구촌 환경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인류의 인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정의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네. 의복문화. 자, 의복문화 관련된 유행 추구. 유행. 자유지 뭐 이것도. 근데 긍정하는 거는 예쁘잖아. 최실이잖아. 네. 그지? 상품 선택 내가 한다는데 뭘. 품질이 좋잖아. 오래 쓰잖아. 희귀하잖아. 판매도 되잖아. 그럼 다 좋은 거고. 이거는 무비판. 요거 무가 나쁜 거고. 이게 광고에 써갔다는 거지, 전략에. 네. 속기 싫어도 속게 되지. 네. 이게 비판을 한다고 이걸 안 쓰네. 부판하고 쓰면 돼. 네. 이걸 말하고 휘둘리지 말고 광고 저렇게 하지만 난 쓸래 쓰면 돼. 그리고 자기 과시도 하는데 그릇된이야. 자기 과시 누군 조금 해. 근데 이건 잘못 사용한다는 거야. 계층과 위화감. 야, 무슨 품질 뭐 명품 쓴다고 뭐 위화감이냐. 근데 배려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 입은 거 상관없는데 와서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지. 아, 맞아요. 티 낼 수도 있지. 써줘야 돈을 벌지. 다른 사람들도. 다문화 사회의 관영. 나는 상관없어. 과시하려면 하라고. 졸부가 돈 주고 과시한다는데 뭘. 그리고 과시할 생각 없으면은 비싼 거 입는 게 당연한 거야. 이해돼? 네. 몇백만 원짜리 좀 들어오지면 버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데, 부자랑 가난한 사람하고. 다문화, 타인의 생각, 태도 다를 수 있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지. 근데 다른 걸 존중하느냐는 또 별개인데. 네.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 치우친 견해, 차별, 자유의 가치와 인권 존중,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질서를 훼손하지.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이거 외우기 생각해보면 관대한 용서? 다문화를 왜 관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관용은 그런 의미로 많이 관대하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많이 보이잖아.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고급 문화인데 저급 문화를 관용적으로 다를지라도 편견 갖지 말고 저게 나쁘다고 보편적 관시 안에서 자유 인권을 가지고 휘선하지 않고 받아들여 이런 거잖아. 하도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니까. 그런 뉘앙스가 너무 강하다고 이렇게 하면 고유한 문화일 뿐인데 이거 굉장히 그 고유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요거의 장점을 자꾸 연구해야 되는데 니네는 그런 거 있어? 그래 우리 거 해. 니네 한번 얘기해봐 이런 거잖아. 포용이면 이걸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더 발전시키고 창조적으로 개성하는 것처럼 할 필요도 있는데 네. 그런 요소니까 네.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잠깐만 끊었다가 네. 또 하겠습니다.